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쵸? 주말 모두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이번 주 또 수요일날 한 텀 쉬고 가니까 또 힘차게 시작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아직까지 좀 암호화폐 시장 상황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쵸? 기간 조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베어 트랩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감기가 끝난 지 머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기간 조정이 오면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드시 올해 4분기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는 알트 시즌, 반감기의 슈퍼 사이클을 고대하자 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미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드높일 수 있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멘탈 잡으시면서 시장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걸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 저 또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슬슬 5월달을 필두로 해서 이번 달에 어떤 기관들이 정말로 투자했는지 그 베일에 감싸졌던 것들이 조금씩 공개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 부분 일환으로 누가 사들였나 보니까 US 방코프라는 하나의 미국의 금권 세력과 로스차일드 가문, 굉장히 뿌리가 있는 그 독일의 유대계 자본의 출발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고 해석되는 이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1분기에만 약 2천만 달러의 현물 비트코인 ETF 구매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네요. 지금까지 많은 미디어로서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고 기만했다면 이제 슬슬 그 베일에 감싸졌던 누가 어떤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다가와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US 방코프와 로스차일드에서 조금 파보면서 어떻게 또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XRP와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파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US 방코프 같은 경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미국 방코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미국에서 빅5 안에 드는 5번째로 큰 은행 기관으로서 연준을 구성하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역시나 그들이 과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미래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디지털 생태계에 미리 다리 선점을 하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거래될 뿐만 아니라 S&P 100, S&P 500의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 있네요. 즉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겠죠. US 뱅코프의 기업 개요를 통해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역시나 안 봐도 비디오겠죠. 뱅가드 그룹이 가장 크게 들어와 있고요. 블랙록, 일본의 미쯔비시, 스테트스트리트, 그리고 JP모건의 자금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그들의 유대계 자본으로 움직여지는 이 US 방코프에서 계속적으로 미디어로는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쓸어 담아왔다라고 반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기본에서 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을 구성하는 것은 국립은행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이 US 방코프를 필두로 한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웰스파거와 같은 그런 사립은행들의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는 빅4, 빅5의 로스차일드로부터 시작된 그 유대계 자본이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이제 US 방코프를 봤으니 이 로스차일드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리플의 펀더멘탈을 잡아가 볼까요? 리플은 과거부터 시리즈 A, B, C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관의 자금, 유대계 자본이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는 이 SBI 인베스트먼트 그 윗단에는 바로 로스차일드의 그룹에 자금이 그대로 녹여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우리가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기사를 먼저 봤을 때 이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폭탄 선언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에서 왜 그들이 리플과 XRP를 언급하고 있었는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로스차일드 가문은 SBI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BI 그룹은 리플과 친형제와도 같은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공식 문서를 한 번 더 볼까요? 이 에드먼드 더 로스차일드 펀드를 봤을 때, 로스차일드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펀드를 봤을 때 SBI 홀딩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SBI는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8.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바로 이 리플의 XRP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일본의 SBI 그룹이 리플과 합작회사를 가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이 로스차일드의 가문에 자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금융의 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일본 거대 금융회사라고 불리는 이 SBI에서 이번에는 XRP 레저의 검증기관 노드 참여자로서 또 선정이 됐네요.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SBI 그룹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회사까지 2016년서부터 함께 하면서 3억 5천만 엔이라는 막대한 자본금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BI 그룹과 리플랩스가 6대4의 비율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뿌리를 확장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SBI 홀딩스의 어떤 자회사가 이 검증 기관으로 선정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이 일본 암호화폐 플랫폼 이 SBI 그룹 산하에 있는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가 이 XRP 레저에서 검증 노드를 시작했다라는 것 역시 그들은 연결돼 있으면서 이제 이 리플 원장에서의 그 밸리데이터 역할까지 수행한다라는 것,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와 손을 잡으면서 점점 금융의 생태계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는 SBI 트레이스빌리티 뿐만 아니라 R3와 연관된 SBI R3 재팬, 더 나아가서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R3는 블록체인의 최대 컨소시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R3의 파트너 리플을 통해서 스위프트 2.0을 구성하고 있는 그 BIS와 함께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하면서 도매용 CBDC, 소매용 CBDC 뿐만 아니라 멀티브리지 CBDC, 엠브리지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국경 간 결제에서 기관의 채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토큰은 이 XRP라는 것. 왜 코다에서 결제 계층으로서, 결제 메커니즘으로서 XRP를 채택했는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플이 SBI 그룹과 합작회사를 가지면서 뿌리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었죠. 홍콩을 뿌리로 한 그 해시키 그룹 산하에 있는 해시키 DX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과 함께 가면서 이 XRP 레저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출시한다? 점점 기타오 요시타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2025년의 어느 순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의 지표와 액션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항상 기사보다는 정말 논문이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문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성화를 시켜나는지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SBI 그룹 산하에 있는 SBI 리밋뿐만 아니라 리플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XRP 레저의 검증자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이 디포짓 XRP를 실질적으로 이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ODL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는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 코인스 PH를 통해 필리핀 시장으로 뻗쳐나갈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송금회사죠. 리플과 손잡고 있는 트레잉글로까지 연루가 돼 있으면서 필리핀뿐만 아닌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까지 계속 ODL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가 XRP 레저의 밸리데이터, 노드의 검증자 역할을 한다? ODL 솔루션, 리플 페이먼트가 점점 일본에 공격적으로 확장될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한 인물이 보여지고 있네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JP모건의 수장이죠. 제미 다이먼이 나오면서 이제 슬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누가 매집했는지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JP모건뿐만 아니라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등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매입해 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 JP모건 수장은 뭐라 그랬죠? 올해 4월달 기사고요. 얼마 안 됐죠? 이 JP모건의 CEO가 블랙록이 현물 ETF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고 얘기했으면서 대중들에게 너네는 사지 마. 이거 쓰레기야. 이거 폰지 사기야. 이거 허상이야. 라고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댔으면서 그들은 뒷구녕에서는 몰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미국 언론, 그 많은 기사들은 그 기득권 세력들의 선전 도구일 뿐 팩트가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 또한 비트코인은 허상이고 쓰레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브라질의 누뱅크에 굉장히 크게 투자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브라질의 누뱅크는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가진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은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런 팩트적인 파트너십과 논문과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가치 투자를 이어나가는지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JP모건으로는 더 이상 흔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이든 정부로서, 미국의 행정부로서 흔들어대고 있었죠.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 정부가 반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왔지만 그들은 언제까지나 미디어로 흔들어댈 순 없을걸요? 이제 그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미언도 이제 단물이 빠졌기 때문에 미 정부라든지 SEC를 통해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지만 반드시 올해는 제도권 수용의 원년이 되면서 그들이 대중들의 눈을 피해 꾸려왔던 그 시나리오가 공개되는 시기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에이다의 설립자 찰스 호슨킨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이 역시도 그들의 계략이자 그들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거. 이 기사만 보면 어때요? 아, 바이든 왜 그래? 지금 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만들고 있고 CBDC도 올 것 같은데 바이든이 막으면 안 되지. 아,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미국 대선은 돈의 전쟁, 쩐의 전쟁이라고도 불리우죠. 이제 슬슬 두 후보가 대립관계를 가지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모금 경쟁이 본격화됐다라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자가 됐든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 위에 선거 자금을 대고 있는 자금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팩트 사항입니다. 해당 기사를 봤을 때 이더리움의 ETF 승인 미국 대선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니요. 올해 안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더리움의 ETF 승인과 리플과 SEC의 소송의 마무리 맞물릴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해 보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필두로 해서 그들은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면서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가 포모의 시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모먼트를 생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블랙록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미국의 정치인들, 대통령의 그 패권 세력은 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이 팩트적인 부분을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누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조금 더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바이든, 트럼프, 그 누가 됐든 그 윗단에 있는 그 선거 자금을 대고 있는 돈의 뿌리는 어차피 그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기관의 채택이 끝난 암호화폐에 미리 투자하면서 그들이 돈을 만드는 시기에 올라타 있는 것 뿐입니다. 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의 SEC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범했는지 앞으로의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고 있죠. 다음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이 산업 뉴스를 좀 봤을 때 홍콩은 하나의 그룹을 소개하고 있네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확장하죠? 이 토크나이제이션 마켓, 모든 것을 토큰화할 수 있는 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파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이 홍콩이 이 토큰화 시장 확대를 위해서 새로운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그룹 안에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홍콩의 통화청, 홍콩 모니터리 어토리티 뿐만 아니라 SFC라고 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역시나 BIS 또한 빠질 수 없고요. CBDC 전문가 그룹, 중국은행, 홍콩은행 들어가 있으면서 중국의 항생은행,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등등 유명한 민간기업이 포함되면서 홍콩을 필두로 한 해시키 그룹 아까 말씀해드렸죠? 해시키 DX로서 일본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엔트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이면서 엔트 파이낸셜, 알리페이 모두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니움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홍콩까지 모두 그들의 자금이 연결이 되면서 토큰화 시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계경제포럼 매년 1월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들이 만나서 포럼을 여는 부분에 올해 라인업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재무장관 그레이스켈의 CEO가 나왔고요. 스위스의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는 리플과 파트너사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이 홍콩 당국은 16개의 기업과 함께 토큰화뿐만 아니라 이 CBDC의 시범 사업 또한 함께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역시도 금권 세력들, 결제 솔루션 회사, 컨설팅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알리페이가 왜 들어와 있는지, 홍콩의 프로그래밍 결제 회사가 왜 들어와 있고, 중국은행, 중국의 건설은행, 홍콩의 푸본은행, 항생은행, 그리고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이죠. 왜 HSBC가 여기, 왜 비자가 여기 들어와 있고, 중국의 공상은행과 같은 그런 중국의 5대 극유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왜 들어와 있고, 자뱅크 또한 리플과 손잡고 있죠. 독일의 기색 앤 데브리영뿐만 아니라 리플과 함께 그들은 미래 CBDC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 이 홍콩의 CBDC에서는 반드시 리플사의 기술력, BIS에서 언급하고 있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기술력으로 모든 것이 분산 원장화 되면서 CBDC로 구축될 수밖에 없는, 현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 디지털 생태계가 구현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연 그 리플과 SEC의 소송은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가격이 안 올라서 너무 속상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아직까지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의 그 확신이 들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 친구를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공부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9월에 끝난다고? 9월 언제 기다려? 나 5월달, 6월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9월에 너무 멀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이제 아이폰에 챗 GPT,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 이제 슬슬 비자와 마스터가 이 토큰화된 결제를 위해서 이 은행과 함께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XRP가 영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싱가폴,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뿌리가 확장되면서 아직까지는 SEC를 누르고 있지만 그의 리플 이펙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세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집중하신다면 소송이 6월에 끝나든 7월에 끝나든 9월에 끝나든 내년에 끝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모두 이번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